저점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그거 있죠. 눈치 게임. 2차 전지 쪽은 그냥 뭐 약간 기대감도 솔솔. 여기서는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어제 나왔던 분위기 보면 이런 게 되게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보면은 왜 저점대에서는 사람의 정신을 헛갈리게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급락했다가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올라오고 이런 지그재그 패턴의 폭이 상당히 커지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뭡니까? 미국도 그냥 급등했다 급락했다가 또 갭상승으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지난번 저점이 6월 달의 저점 그리고 며칠 전에 저점을 이탈을 했을지언정 안 깨려고 노력을 하는 흐름들이죠. 근데 이거를 이런 변동성으로 가져가면서 더 일단 안착을 시도했다는 거는 그리고 또 이제 지난번에 이제 9월달, 8월달이죠. 8월달 고점에 나왔던 추세대를 이제 막 돌파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거기서 그걸 가지고 안고 뭔가 저점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는 거. 이거는 뭐 시장의 항상 그 얘기죠. 이거 어려웠는데 지나고 나게 보니까 거기가 저점이었네. 이렇게 그렇죠. 만드는 게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결론은 지금 저점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회복하려고 무지 노력을 했다는 게 첫 번째 같고요. 그러면은 한숨 돌리자. 그래서 제가 CPI 발표되고 FOMC까지 나오고 이런 기관들 쪽에서 약간 숨통 들어오는 현상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게 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단계로는 또 이제 미국 시장도 이렇게 해서 누르는 가격대가 지난 고점 때 뭐 11,200~300선 이 정도가 이제 저항으로 들어올 것 같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좀 한숨 좀 돌리자 그러는데 이번이 또 실적 시즌이에요. 그럼 실적 시즌이면 당장 수요일부터죠. 넷플릭스, 테슬라 이번 주에 쫙 뭉쳐 있고요. 기첩, 실적 발표. 그렇죠. 그리고 또 다음 주는 마이크로소프트 또 애플 하면서 쭉 또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그냥 별 이슈 없으면은 좀 편안하게 그래도 좀 2주간에 좀 한숨 좀 돌리자 하면서 시장이 움직이려고 하다가 실적 발표 시즌을 만나면은 또 이제 개별 기업의 변동성 그러면 또 이 종목들은 거의 다 빅테크 기업이다 보니까 나스닥 쪽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고 가고 있어서 이게 오르냐 마냐에 따라서 영향을 주겠죠. 이게 또 이번 주에는 다음 주까지 FOMC 끝나기 전까지 좀 변동성 좀 사라지지 않나 싶은데 지금은 이제는 뭐 매크로 이슈보다는 이런 이슈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실적들을 가지고 종목들이 오늘도 보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실적 발표하는데 그 생각보다 금융사들이 실적이 그나마 낮게 나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시장도 반응을 하는데 근데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도면 뭐 이제 여러 가지 다 있죠. 그냥 트레이딩 수익도 있겠지만은 예대 마진과 관련된 쪽에 예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그래도 성과는 냈다라는 쪽에서 시장이 반응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 발표가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쪽에서 지금은 근데 이거를 뭐 저희가 예측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맞지 않을지 이것도 판단하는 것도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근데 네. 우리 댓글창에 올라온 이야기 중에 네. 실적 발표 얘기하니까 네. ISC는 실적 발표도 좋은데 잘했는데 왜 폭락하죠? ISC 이게 그냥 기업으로 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꼭 실적이 좋다고 해서 오를 것이냐 아니면은 거기서 또 어떤 이유로 내릴 것이냐 이게 참 헷갈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ISC도 마찬가지고 해성DS도 그랬습니다. 그 전에 실적 그래도 그 정도 수준이면은 꽤 잘했죠. 근데 시장이 저 시장평은 아닙니다. 시장평이 아니라 하락하게 되면은 짜증나는데 이거를 어떻게 시장이 바라보느냐에 대한 시장 측면으로 해석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실적을 좋게 발표했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면 이게 다 반도체 쪽입니다. 근데 실적 좋게 발표하고 봤더니 이게 이 정도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장률이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100% 이상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성장률 자체가 이제는 한 뭐 5% 미만에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그럼 미리 오른 거 아니냐라고 관점 쪽에서 그게 밀리는 게 이제 해성DS 같은 부분이고요. 두 번째 ISC 같은 경우는 실적이 한 190억 정도 넘게 나올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시장에 봤는데 150억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랬는데도 작년에 비해서는 꾸준한 성장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시장이 바라보는 거는 반도체 소재 쪽이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지는데 거기서 주가를 보게 되면 지금 ISC 주가는 좀 덜 밀린 상태입니다. 시장보다. 워낙 성과가 좋다 보니까 괜찮겠지 뭐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지금 자기가 월봉은 여기거든요. 버티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시장에 경계 매물 나오는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추세 보게 되면 장기 추세는 이상이 없는데요. 그리고 또 주봉상의 추세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초반에 이제 뭐 요런 게 문제입니다. 요런 게. 기관이 매도하는 거. 네. 그러니까 수급에 장사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딱 봐서 실적 발표했습니다. 좋은데 예상치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요놈들이 네. 친구를 하기 싫어. 이런 친구 안 먹어요. 이런 전직 기관 출신. 예? CIA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조금씩 찾아가도 딱 보게 되면 이게 버틸 수 있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말고 지금 대세가 어디야? 그러면 봐봐. 지금 2차전지 올라가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 팔고 2차전지 가야지. 이런 단타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판다고 해서 그게 나빠서 파는 게 아니라 네. 더 좋다고 생각되는 주식을 사고는 싶은데 살 돈이 없으니까 일단 기존의 거 팔아가지고 그 자금을 만든다. 진짜 뭐 그 집 네. 이렇게 매매하면 안 되죠. 솔직히 그거는 뭐 실적 따라서 움직이는 건 베이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건 그래.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잘 버텼냐고 봐야 될지 아니면은 아직 버티다 보니까 이거 빠질 걸 대비할지 뭐 이런 후자를 좀 대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장사하면 안 됐죠. 네. 그러니까 좋은 건 좋은 거다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그런 거 보면서 아마 이번 실적도 아마 그런 되게 해석에 대해서 애매한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좋은 종목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 선방하고 있었다. 그러면 일단 빠져나와서 다른 거 뭐 볼채비하려고 하는 이런 기준도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 해도 그 전에 좋았던 그 비율만 그 이상으로 좋으면 정말 좋은 거고 그거보다 좀 떨어지면 아무리 좋아도 일단 기대에는 못 미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그거 있죠. 술 먹기 게임 중에서 눈치 게임 1. 술을 안 먹어서. 그 술보다도 이게 트렌드를 우리 대표님들 이렇게 다양한 게임을 못해서. 좀 이제 여성분들과도 이렇게 그런 같은 자리 이런 데에서도 같이 좀 하셔야 이런 게 좀 되는데 뭐 공병 게임 뭐 이런 거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함정이라 게임하면 여기서 다 걸리거든. 그래서 난 술을 안 마시는데 게임 할래 이럴 수도 없는 거고요. 네. 그냥 술을 마실게. 네. 자, 그래서 오늘의 그 특징, 우리가 투자의 아이디어, 이제 미국 시장의 저러한 변동성을 감안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국내 증시는 일단 지금 관점에서 터닝이 참 어렵게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근데 이때 흐름을 잘 보시게 이거 제 차트인가요? 네, 여기 뭐 선이 다 사라졌네. 예. 근데 이거 보기만 하면은 쌍바닥 만드는 느낌. 브라보. 고생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거 만드는데 참 단기 이게 벌써 며칠이에요? 지금 9월 말부터 이 급락하기 전 9월 급락하기 전부터 요거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렇게 힘들 줄이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패턴이 거의 이제 이런 패턴들이죠. 근데 확인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주 어렵게나마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들 요게 한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일단 오늘 걸리는 자리가 2250일 거고요. 그 다음 자리가 2300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그러면 이제 또 기준점이라고 하는 자리가 이렇게 검은색이 쭉 내려오겠죠. 그래서 일단은 올라와봐. 여기서 한번 고민해 볼게. 라고 하는 자리가 여기 딱 펼쳐집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오늘 그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또 반등을 하는데 초반에는 반등했다가 혹시나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이렇게 쫙 또 전방위로 펼치면서 음봉쭉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 양봉 선생의 정반대. 음봉 선생이 출현하면서 이렇게 약간 좀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만 조심하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고생했는데 그렇게 만들까요? 그래서 아마 2250선에서 뭔가 좀 그냥 조금만 더 살려다오 이렇게 확인되면은 다음 이제 2300선에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는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2300선에서는 이제 또 11월달 가게 되면은 FOMC 들어오죠. 그러면 제가 느끼는 FOMC에서는 어차피 기준은 안 바뀝니다. 근데 지금
금리를 3번 인상한다고 하는데 지금 거의 이번에 75bp 하게 되면 이제 목에 차요. 그 중간금리값 쪽에 다 목에 차는 상황들인데, 그러면 연준이 지금 물가 잘 안 빠지는데 안 되겠어. 점도표를 또 드르륵 올려버립니다. 거의 5% 가까이대로 다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시장이 또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또 11월 달 이후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앞서 양봉 대표님 얘기했던 뭐 중간 선거와 또 맞물려서 정치적인 얘기들 또 막 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머리 아픈 거 싫습니다, 이제는. 좀 살려주세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내 계좌를 좀 살려보자라고 하게 되면 일단 요 정도쯤에서는 또 지금 기준으로는 액션은 좀 정리는 정리하자.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슬림하게 가야 되지 않나. 얼마 선 정도죠, 그게? 2300. 2300선? 네. 여기가 이제 딱 펼쳐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하고 봐야 되지 않느냐. 뭐, 그 사이에 또 많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거 한번 체크를 하되, 지금 계획은 아무 계획 없이 또 대응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계획은 그렇게 보면서 가시는 게 좋겠다. 2300선. 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섹터 어디입니까? 네, 어제도 많이 움직였었죠. 많이 움직였는데, 어제 2차 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2차 전지는 그 일요일 날, 그 강연에 가서 제가 2차 전지 얘기할 때, 종목만 얘기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에코프로는 사세요. 이러고 넘어갔더니, 그랬네요. 네, 아유, 뭐,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갑자기 아니고. 제가 에코프로만 딱 써놨길래 아침에 멍한데 딱 보니까 그 에코프로, 이 사람이 왜 이거만 얘기를 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그런 상황이 됐는데, 2차 전지 쪽은 그냥 뭐 약간 기대감 또 솔솔, 뭐 이런 상황들인데, 이제 IRA 세액공 이쪽에 대해서 어제 보니까 미국 상공회의소? 네. 여기서, 무슨 임원인지, 미국 상공회의소는 이게 암참이라고 그러네? 그거를? 근데 뭐 되게 영향력이 좀 있다면서요. 왜냐면 이익단체로 영향력 행사하고 로비하고 막 이런 단체인데, 여기서 한국도 IRA 세액 공제 해줘라. 이건 왜 반대하느냐? 왜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편 이러면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졌고, 또 하나 어제 보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이 도요타에 드디어 배터리 공급한다. 이건 약간 큰 얘기입니다. 왜냐면 글로벌 1위예요. 지금까지 세계 점유율 1위인데 도요타가 아직 전기차 쪽에 드라이브를 좀 늦게 걸렸죠. 우리는 그냥 하이브리드 갈 거야 라고 하다가 판단이 잘못됐나 싶어서 전기차 라이드업을 늘린다라고 하는데, 일본 쪽에서는 뭐 투자한 데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디랑 우리 2차 전지 만들어줘 라고 하는데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일본 업체들이 중국 쪽과 손잡을까요? 아니겠죠. 중국 LFP 쪽으로 아마 그러니까 맞다고 생각이 안 들 거예요. 왜냐면 어떤 안정성, 효율성을 더 좋게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그렇게 봤을 때 중국 쪽이 과연 값싼 거 좋은 거와 좀 비싼데 성능 좋은 거, 어떤 걸 선택하겠냐 하고 되면 LG에너지 솔루션의 선택이 더 맞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거 확인되게 되면 LG에너지 솔루션의 또 캐파는 생각보다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런 쪽에서 관심 있게 보는데, 떠나보다 보니까 어제 또 폐배터리 쪽에서 새롭게 들어가는 회사, 지난번에 자전거 회사, 알톤 자전거, 뭐 이런 것도. 그때 급등했던. 네. 이런 것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폐배터리 관련된 쪽에서 이제 나도 해볼래 라고 들어오는 회사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어제는 보니까 원익 P&E 이것도 한다 그러면서, 또 원익 P&E가 NS라는 회사랑 또 합병이 돼 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가 또 난리를 폈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또 하나 좀 덜 움직인 종목 중에 하나가, 항상 이 얘기는 어제 코스모 신소재도 쭉 빠졌고, 네. 좋네요, 흐름이. 네, 그 2차 전지 쪽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좀 덜 오른 쪽이 코스모 화학이 아닌가. 덜입니다. 네, 같이 올랐다고. 많이 오르긴 했어요. 네. 다른 것들 다 이렇게 하락한 거 비하면. 네, 그래서 코스모 화학 쪽도 약간 이제 폐배터리 쪽인데 조금 늦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이제 우리도 2차 전지로 들어가라고 하면서 쭉 다 라인업을 해놓은 회사 중에서 제 눈길에 뜨는 거는
전구체 관련된 회사인데 END입니다. 이 회사가 전구체 관련된 공장 벌써 다 지금 완료해놓고 내년부터 실적 확 잡히는데 주가는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한번 변화 나오지 않나. 근데 좀 밀렸다가 이제 저점은 딱 맞춰주는 건 좋은데 지금 보게 되면은 저항선에 딱 머물러 있거든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갭상승하고 그냥 확 달리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오래 좀 쉴 줄 알았지 이러면서 달리는 건데 그런 변화가 나올지도 실적에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실적 시즌인데 내년에 대한 실적 흐름들 많이 확인할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자신감 있는 종목들과 아닌 것들이 이게 다 갈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게 되면 이런 새롭게 성과를 낼 만한 이체전지주들 이런 거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데 좀 비쌉니다, 지금은. 지금은 네. 비싸다. 내년을 바라보고 있는 종목들이죠. 네.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미리 앞당 이체전지 쪽은 전부 내년 몇 년 후에 것까지 다 일단 땡겨다가 지금 주가가 형성이 돼 있는 거라 시큼 네. 김민수님. 네, 너무 이게 열강을 하다 보면은 가끔 목에 무리가 오기는 하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제 보니까 비철금속, 희귀금속, 저희가 희토류라고 그러죠. 네. 근데 희토류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희토류가 희자가 희자하니까 옛날 그녀가 생각나시죠? 네, 네, 그게 아니고요. 네. 희소하다. 네. 예전 그녀가 희소했어요. 네. 희야. 그냥 제가 그냥 인정을 할게요. 그냥 시큼하니까 참자. 네, 네, 다 예, 대표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희귀한 토니까 토양에서 나는 금속 얘기. 그러니까 희귀한 금속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제가 희토류라고 해서 하나로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지구상에 아주 희귀한 금속, 그러니까 비철 금속에 대해서 한 카테고리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네오미디움 비롯해서 7종, 8종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다 합쳐서 희토류라고 얘기하는데 희토류가 우리 중국에서 압박하게 되면 이거 큰일 날 것 같아. 이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희토류는 솔직히 지금 미국에서도 할 수 있고 저기 뭐 개발하게 되면 칠레나 아니면 또 남미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뽑아낼 수 있을 정도로 좀 양산 단계에 갖춰져 있고 그 정도의 왜 저를 보고 일단 마무리를 지세요. 네. 열광하시는데 이렇게 또 미소를 짓게 되면 제가 가슴이 설레. 네. 설레네. 네.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그러면 왜 중국에서 희토류가 잘 계속 또 부각을 받냐면은 이거 끌어내고 이거를 또 가공하고 하려면은 주변에 나무에 열매가 안 맺어요. 거기 가공하던 사람들 다 암 걸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중금속 오염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수하고 중국만큼이나 지금 같은 이 생산 단가로 원가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런 걸 다 감수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희토류의 강국인데 그거 말고 개발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지금 이제 중국의 무기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중국은 참 이런 거 다 감수하면서 우리가 이게 무기니 이럴 거 보면 참 더티한 나라죠. 예,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냥 이게 꼭 희토류를 가지고 뭐 요즘 보면 유니온 머터리얼즈 뭐 이런 것들 움직이는데 그게 뭐 관련도 없겠지만은 그것만 보고 그냥 대응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쪽이고요. 그다음에 미중 갈등으로 이걸 이용한다. 그럼 결국에는 중국은 자기만 고립이 돼버려요. 나중에 그럼 안 되겠어. 그럼 나는 다른 방법으로 또 개발을 한다. 그러면 또 성과가 그래 버리겠죠. 게다가 또 대만에 대해서 물리적 대응 얘기 나오면서 우려감이 있는데 이것도 좀 오보입니다. 평화적으로 하되 저 밑에 단서 중에 정 안 되겠으면은 누가 물리적인 공격을 하게 되면 대만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물리적 대응을 하겠다. 이건데 우리는 대만 물리적 대응 대만 무력 통일한데 이런 걸로 좀 나가기 시작하죠. 그 자극적인 걸로 자꾸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톡지를 그렇게 뽑았어 기자들이. 네. 너무 고생하십니다, 기자님들. 네. 하지만 팩트는 정확하게 전달해 주세요. 네.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 다이아몬드님 속보 김민수 대표 방송 중 건강 이상설 파장. 그랬더니 바로 또 이어서 애화몽님 골방 시골 연간 기침댐 시 밥하다 가슴이 철렁. 소문이 이제 확산되고 이러다가 조금 지나면 사망설까지 나오는 거지. 김민수 장례식장 어디냐 이러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잘 챙기겠습니다. 네.
그냥 그만할까요? 뭐 몸도 안 좋은데. 네. 몸도 안 좋으신데 마무리하시죠. 네. 그래서 결론은 그냥 이런 거 다 모르겠고 그냥 2차 전지 소재 쪽으로만 계속 챙기자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어제 네트워크 SI 관련주 카카오 목통 때문에 아침에 제가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두 종목을 매매했어요. 첫 번째는 KINX, 두 번째는 NHN. 와, KINX는 사고 그냥 줄줄줄 밀리더라고요. 안 되겠어 손절. NHN은 사고 그냥 쭉 갔다가 이렇게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손해본 거 여기서 0.9%인가? 수익 합쳐가지고 하길래 그냥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2012년도 사태 보니까 그때도 잠깐 반짝하다가 다 꺾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결론은 카카오가 카카오 목동 때문에 뭐 다른 쪽 수혜보다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면은 카카오 말고 이제 다른 쪽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텔레그램도 쓸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잘 보게 되면 내가 메시지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입이 돼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카카오만큼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지금 그것 때문에 못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는 독점적 지위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부각을 받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힘들겠지만 또 욕도 많이 먹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지위를 통해서 사업을 벌렸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반대로는 지금 이런 사태를 통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냐 라는 쪽에서 카카오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좀 안정되겠죠. 그러면서 빨리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진짜 지금 저거 들고 그렇지 않아도 급락한 저 카카오 주가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는데 뭐 우는 아이 뺨 때린다고 저게 이제 뭔 일입니까 저게? 빨리 좀 마무리가 돼야죠. 네. 그래서 카카오 주주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어려운 시절 잘 버티시면서 하지만 추가 매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버텼다가 좀 그러니까 좀 변화가 나올 때 그때만 액션을 좀 취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제까지는 현금 쓰지 말자 하셨는데 오늘은 현금 쓸 때입니까? 라고 질문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쓰셔도 짧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네. 근데 하긴 뭐 아까 보신 거 해봐야 2,300 보는데 300 해봐야 뭐 800포인트 정도인데. 800이요? 800이면 저희 3,100 갑니까? 2,300, 80. 네. 큰일 날 소리를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800포인트가 올라간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오버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자. 아니면 그냥 관망하자. 이런 장에서 솔직히 자신 없으면은 매매가 못 들어가는데 그래도 요만큼 정도 룸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 보고 움직일 수 있는 거 찾아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도 현금은 30-40% 그냥 갖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갖고 가다가 장중에 이렇게 펼쳤다가 좀 줄이고 이게 장중에 사고 팔고 그러면 꼭 또 이제 뭐 틱쟁이처럼 보이고 뭐 원래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래 가지를 생각하지 말고 좀 짧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면 하고 아니시면 이제 그런 것도 있죠. 그냥 여기 이제 많이 물려 있는 상황에서 한 2,300이나 그 정도까지 가는 거 이제 보고 거기서 좀 또 챙길 거 없나 이런 걸로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전략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짧게 보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뭐 이렇게 보면서 다양한 전략 쓰실 수 있대 좀 길게 보셨던 분들은 현금 없는데라고 하셨던 분들은 그런 자리 쪽에서 다시 한번 현금을 좀 체크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